자,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임명입니다. 얼굴에 색소병변 너무 흔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셔서 병원에 와서 정말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들 아셔가지고 벌써 셀프로 진단을 다 내리고 오세요. 원장님 저 잡티인데 빼주세요. 기미인데 이 레이저 해주세요. 검버섯인데 더 심해지나요? 자, 그런데 지금 나오는 병변 중에서 어떤 것이 기미일까요? 오늘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고 싶습니다. 잡티와 기미 완전히 달라요. 이게 치료 방법과 예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잡티는 이제 표면에 둥둥 떠돌아다니는 색소라서 진하고 경계가 명확하고, 하지만 이런 잡티들은 강한 레이저 한두 번으로 아주 쉽게 치료가 돼요. 자, 근데 기미는 워낙 깊은 색소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흐린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정말 어렵습니다. 기미는 이제 색소 하나의 문제는 아니에요. 색소 주변에 다양한 이런 환경들이 다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색소가 발생하는 겁니다. 게다가 색소 위치도 표면에도 있지만 깊은 곳에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경계가 불명확하고 불규칙적인 모양으로 양쪽에 다 생기는데, 마치 이제 색소를 우리가 지우개 이렇게 막 문질러 놓듯이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러한 양상이 일반적인 기미의 모습입니다. 자, 반면에 잡티라고 부르는 거는 표면에 이렇게 둥둥 떠돌아다니는 색소예요. 그래서 경계가 명확하고 오히려 굉장히 찐하게 보입니다. 자, 대표적인 잡티가 이제 우리가 주근깨, 흑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잡티죠. 주근깨는 보통 이제 4mm 이하의 아주 작은 크기로 막 깨 뿌려 놓듯이 생겨요. 보통 어린 나이에 좀 자주 생기는데, 그거에 비해서 흑자는 이제 주근깨보다 훨씬 좀 큰, 그리고 좀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어디든지 이제 비대칭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게 흑자입니다. 대부분 흑자도 어린 나이에 생길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광노화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일광 흑자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잡티가 대부분 좀 경계가 명확하고 진하게 보이지만 얼굴이 하얗신 분들은 잡티도 이렇게 좀 경계가 애매모호하고 오히려 옅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육안적으로 잘 구별이 안 되는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특수 촬영뷰를 통해서 쉽게 기미랑 잡티랑 구별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잡티들은 보통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한두 번 강한 치료로 쉽게 해결이 돼요. 자, 그런데 기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강한 레이저를 쏘면은 반발성으로 과색소가 생기거나 아니면 하얗게 되는 저색소 병변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골치가 아픈데, 그래서 정말 당혹스러운 질문을 많이 받아요. 원장님, 제 친구는 저보다 훨씬 진한데 한두 번만으로 쉽게 없어지던데 저는 왜 이렇게 여러 번 하고 더디 나요? 자, 이러한 정말 질문을 많이 받는데, 기미 치료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하게 잡티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순수하게 기미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10명 중에 7, 8분은 대부분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미는 좀 깊은 색소, 잡티는 얕은 색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기미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잡티 치료를 그냥 세게 빵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잡티는 일시적으로 제거되겠지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미가 더 심해지는 경우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의사들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미가 많던 적던 간에 기미가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저는 무조건 기미 위주로 부드럽게 치료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이제 잡티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좋겠죠. 기미랑 또 감별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성인형 오타모반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이름은 후천성 양측성 오타양 반점입니다. 즉 오타와 닮은 반점이라는 이러한 색소 질환이에요. 보통 이제 광대 쪽에 주로 생기기 때문에 기미랑 정말 비슷하게 보여요. 네, 기미와 다르게 동글동글하고 약간 회색, 잿빛 색깔을 띠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관자라든지 콧망울에도 있다면은 성인형 오타양 반점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기미와 달리 이런 성인형 오타양 반점은 깊은 곳에만 색소가 있어요. 깊은 곳에만 있기 때문에 기미보다는 강하게 치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역시 만약에 기미랑 같이 있다면은 그때는 당연히 기미 위주로 부드럽게 치료를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색소 질환이 릴 흑피증이라는 거예요. 릴 흑피증은 어떤 외부 접촉 자극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이제 자외선과 만나면서 색소 병변이 생기는데, 이게
기미랑 비슷하게 생겨요. 대부분 이제 해나 염색 같은 염색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다른 부위보다 이렇게 헤어라인 쪽으로 좀 더 진하게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릴 흑비증을 의심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만 아니라 이제 머리카락이 닿는 부위, 뭐 턱 라인이라든지 목, 귀뒤 이런 데도 이제 색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염색약뿐만 아니라 향수라든지 뭐 색이 있는 화장품 또는 이런 옷깃, 섬유 제품 때문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온 얼굴, 특히 목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릴 흑비증의 분포 범위입니다. 기미는 이제 서서히 조금씩 진해지잖아요. 이 릴 흑비증은 어느 순간 갑자기 빨개졌다가 갑자기 진해져요. 피부 조직 검사를 해보면은 굉장히 많은 염증들과 혈관들도 엄청 늘어나 있고 장벽 변화, 여러 가지 정말 마치 알러지 습진 같은 변화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때 바로 레이저를 들어가면은 오히려 더 진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릴 흑비증은 일단 첫 번째, 당연히 아쿠아인자들을 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염증을 일단 가라앉혀 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시술들을 하면서 색소도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붉음증이나 염증이 다 가라앉은 다음에도 남아있는 색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레이저 치료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미보다 훨씬 치료가 어렵습니다. 정말 다양한 레이저와 조심스럽게 파라미터를 잡고 치료해야 되는 게 릴 흑비증 치료입니다. 자, 이상 기미와 비슷한 모양을 보이는 여러 가지 색소 질환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봤어요. 어쨌든 얼굴의 모든 색소는 기미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고, 기미가 없다면 비교적 좀 공격적으로 치료를 해도 돼요. 근데 기미가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정말 부드럽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거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치료 전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정확한 진단 후에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상 IM 피부과 임명이었습니다.